소란을 벌이고 숫자와 가치를 보면 기회는 조용히 다가온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계좌를 열어 무한히 불어나는 자산을 마주하는 감격. 그 짜릿한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유명의 투자 거장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단 하나의 보석 같은 기업 코스트코는 화려한 광고 한 줄 없이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와 환호하며 줄을 서는 기적의 유통 왕국입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골치 아픈 경제 용어는 이제 완전히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이 거대한 가치 투자 전략의 5가지 눈부신 핵심 원리만 가슴에 품는다면 가까울 미래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부와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가장 찬란하고 강력한 부의 대이동 속으로 여러분을 당당히 초대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바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 회원제, 구독 모델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경제적 계좌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제적 계좌와 반복 매출 구조입니다. 이 회원제 창고형 유통기업이 다른 평범한 마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업은 진열대에 놓인 물건의 마진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원가에 가깝게 판매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대체 어디에서 이익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매년 갱신되는 회원 가입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회원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자꾸만 그 매장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미 지불한 회비를 본전 이상으로 뽑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브랜드에 충성하는 단골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 기업의 회원 재갱신율은 전 세계 평균 90%를 훌쩍 넘어서는 경이로운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회비를 내고 매장을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진짜 경제적 해자입니다. 성을 둘러싼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적군이 침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기업이 쌓아 올린 고개, 충성도의 해자는 어떤 신생 경쟁자도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견고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기업이 한번 고객을 확보하면 그 고객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매출이나 이익률 같은 표면적인 숫자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그 기업의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이 기업은 마진이 형편없이 낮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유통업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회원비라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이 기업이 왜 수십 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가를 그려왔는지 비로소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진짜 가치 투자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선순환의 마법, 즉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가격 경쟁력의 눈덩이 효과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와 원가, 절감 환원 전략입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회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렇게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더 많이 나눠주거나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회원제 유통기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매장 수가 늘어나고 구매하는 물량이 커질수록 협상력이 강해져서 납품, 단가를 더 낮게 후려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아낀 돈을 회사가 챙기는 대신 고스란히 판매 가격을 낮추는데 다시 사용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의 물건을 사게 되고 싼 가격에 만족한 소비자들은 입소문을 내며 더 많은 신규 회원을 데려오고 늘어난 회원들 덕분에 매장은 더 큰 물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협상력이 또다시 강해지는 무한한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것을 마치 눈 위에서 굴리는 눈덩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였지만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더 커지고 커진 만큼 더 많은 눈을 붙이며 가속도가 붙어 결국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경쟁사가 아무리 열심히 따라하려고 해도 이미 압도적인 규모를 갖춘 선두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이미 게임의 판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적 우위입니다. 단순히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 우위가 더욱더 강해지는 기업을 찾아야 진짜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기업을 살펴보실 때 그 회사가 돈을 벌수록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돈을 벌수록 오히려 경쟁력이 더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구분해서 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 투자자의 시각을 갖추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많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물건을 완벽하게 파는 극단적인 품목 통제 전략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는 재고 회전율과 압도적인 구매 협상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마트에 가시면 진열대에 수만 가지에 달하는 종류의 상품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제 유통기업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취급하는 상품의 가지수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정말 잘 팔리고 검증된 핵심 상품 위주로만 매장을 채웁니다. 언뜻 생각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취급 품목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한 가지 상품을 훨씬 더 큰 물량으로 대량 발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압도적인 구매 물량은 곧바로 납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가격 협상력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소품종 대량 판매 구조는 재고가 창고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팔려나가는 높은 재고 회전율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뽑아내는 체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단순히 이익의 크기만 보지 않고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뽑아내는지를 뜻하는 자기 자본이익률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적은 자본으로도 큰 효율을 뽑아내는 기업이야말로 진짜 우량한 기업이라는 것을 이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사업을 하셨거나 장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원리가 더욱 뼈에 와닿으실 것입니다. 재고를 오래 쌓아두면 그만큼 창고 비용도 늘어나고 돈이 묶여서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재고가 빠르게 회전하면 그 돈으로 또 다른 물건을 사서 또 팔고 그렇게 돈이 쉬지 않고 계속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의 기본이자 동시에 위대한 기업이 성장하는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삶에서 체득하신 상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원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값싸지만 결코 값싸 보이지 않는 자체 브랜드 전략, 즉 고객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브랜드 파워의 힘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는 자체 브랜드 전략과 소비자, 신뢰 자산입니다. 흔히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라고 하면 유명 브랜드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값싼 대체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기업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시중의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오히려 품질은 더 뛰어나면서 가격은 최소 20% 이상 저렴하다는 강력한 신뢰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기업이라면 광고와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겨우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 신뢰를, 이 기업은 오직 꾸준한 품질 관리와 정직한 가격 정책만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특정 유명 브랜드를 찾아서 다른 매장을 헤매는 대신 이 회사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있는 이 매장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품 하나를 잘 만든 것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브랜드 자산이자 고객을 붙잡아두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이런 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설비 같은 유형 자산만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의 신뢰와 인식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이 사례가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경영진과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자본 배치 철학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는 주주 친화적 경영과 원칙, 기반 확장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원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 기업의 경영진이 선택한 길은 놀랍게도 업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인건비를 아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경영진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숙련된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서비스의 질과 매장 운영의 효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눈앞의 인건비를 조금 더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생산성과 고객 만족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경영진은 무리하게 매장을 늘리는 외형 확장에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검증된 지역에만 신중하게 매장을 출점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성장 속도를 자랑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대신 한 걸음씩 확실하게 내딛는 보수적이면서도 뚝심 있는 경영 철학을 끝까지 유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투자의 대가들이 왜 그토록 경영진의 성품과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그것을 이끄는 경영진이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 좋은 구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진을 만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객이 스스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회원제, 구독 모델의 경제적 혜자였습니다. 둘째는 규모가 커질수록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해지는 선순환의 눈덩이 효과였습니다. 셋째는 적은 품목을 대량으로 취급하여 압도적인 구매력과 높은 자본 효율을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품목 통제 전략이었습니다. 넷째는 광고비 없이도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쌓아 올린 자체 브랜드의 힘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진의 신중한 자본 배치 철학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그 어떤 경쟁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사업 구조를 완성시켰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이 기업을 선택한 것이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기업을 분석하고 셀 수 없이 많은 투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축적된 안목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이 평생 강조해온 투자 철학의 본질은 단순히 가격이 싼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과 무너지지 않는 경쟁, 우위를 가진 위대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아주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조급함과 흔들리는 인내심이 실패의 진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기업의 사례처럼 진짜 훌륭한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주변에서 화려한 다른 종목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이 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다시 떠올리며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투자자와 위대한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리는 비단 오늘 다룬 이 유통기업 하나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업을 살펴보시든 그 기업이 고객을 붙잡아두는 자신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경쟁력이 강해지는지,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경영진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마음에 새기고 계셔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분석하실 때 훨씬 더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지금 당장 이런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따라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훌륭한 기업을 찾아낸 그 다음에 진짜로 벌어지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가 바로 훌륭한 기업이라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사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이미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의 훌륭함을 알아버려서 주가에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시점에 뛰어드는 투자자는 오히려 오랜 시간 마음고생만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흔히 훌륭한 기업과 훌륭한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다면 그 좋은 회사가 좋은 성과를 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영영 원금조차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좋은 기업을 찾아낸 이후에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장이 잠시 흔들리거나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순간을 묵묵히 기다렸다가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값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이야말로 화려한 매매 기술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값진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지금 당장 실생활에서 이런 훌륭한 기업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몇 년 동안 특정한 매장이나 서비스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용하고 계신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조금 더 싸거나 조금 더 편리한 대안이 나와도 굳이 옮기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같은 브랜드를 반복해서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소비자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다시 향하는 곳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전문 용어나 복잡한 산업 보고서를 뒤지기 전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디에서 돈을 쓰고 계신지를 곰곰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겉모습만 비슷해 보이는
가짜 해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어떤 기업이 잠깐 반짝 인기를 끌어서 매장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견고한 경제적 해자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해자와 일시적인 유행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시간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 충성도가 유행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투자자는 최소 몇 년치의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 기업의 충성도가 시간이라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신뢰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 오늘 말씀드린 원리들이 비단 유통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강해지는 경쟁력, 효율적인 자본 운용, 소비자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진이라는 5가지 원리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잣대입니다. 이 5가지 렌즈를 통해 바라보신다면 그 기업이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뼈대를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고 적절한 가격까지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주식을 오래 들고 가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마음, 즉 투자 심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 전체가 크게 출렁이면 그 주식의 가격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음 그 기업을 선택했던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서 떨어지는 주가만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성급하게 팔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반대로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처음 이 기업을 선택했던 5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봅니다. 그 5가지 이유 중에서 실제로 훼손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투자를 결정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추가로 담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태도야말로 평범한 투자자와 위대한 투자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자꾸만 빠르게 수익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시기일수록 오늘 말씀드린 원리가 더욱더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을 노리는 위험한 투기가 아니라 꾸준히 이익을 만들어내는 견고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을 찾아서 그 안정성에 기대어 자산을 지키고 서서히 불려나가는 전략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과 집중 사이의 균형입니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대가들은 자신이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는 소수의 훌륭한 기업에는 오히려 과감하게 집중할 줄 아는 용기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얕게 이해한 채로 수십 개의 종목에 조금씩 나눠 담는 것보다 깊이 이해한 몇몇 훌륭한 기업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 깊이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신다면 무작정 종목 수를 늘리기보다는 그 확신의 크기만큼 비중을 실어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가장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빠른 정보나 화려한 매매 기술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장 상황을 마주하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유행을 쫓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진짜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기업이라면 시장의 일시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함께 갖추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원리들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새겨두시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